지금 저 앞에 있는 화면은 우리 광주 원도심이에요. 광주천을 중심으로 해서 뭐 오래된 이제 초고층 건축물들이 이제 몇 개 있고, 또 이 주변이 이제 올드타운이기 때문에 그 우리 사직공원, 광주공원과 같은 아직은 좀 이렇게 좀 친환경적 공간들이 좀 보존되어 있는 비슷한데, 이 군데군데 지금 짜투리 공간에 초고층 아파트들이나 이게 이 상업 지역에 보통 아파트를 짓게 되면 주거 지역의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더 높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이제 막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고요. 지금 이 높이 관리에 대한 부분도 실제 이 과제를 진행을 할 때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 도시 환경에 난개발이 일어나고, 또 지어서는 안 될 공간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이 무등산이나 이러한 도시의 중요한 자연 경관 자원은 우리 모두의 것들인데, 어떤 특정 아파트 소유자들만 이렇게 독점적으로 향유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개선해 보고자 해서 제도 개선을 진행을 했고, 실제 광주는 지금 이 연구의 결과물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발표를 드리겠고요.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가급적 어려운 부분들은 건너뛰고 15분 정도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인데요. 이제 저는 지금 예전에 뭐 연구원에 있었고요. 지금은 회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제 발표는 이 콘텐츠 연구소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돈은 지금 여기서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돈을 버는 곳, 이제 돈을 쓰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지금 이제 순서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이 무등산에 대한 부분과 지금 현황, 국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패스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광주가 어떻게 지금 그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들을 지금 제어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도 내용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내용들이 다 우리 지금 광주 도시경관을 직접 찍은 것들이거든요. 뒤에 있는 무등산을 이렇게 이 저층 주거지에서의 어떤 뷰를 다 이렇게 지금 막는 난개발들 이루어지고 있고요. 무등산 조망들은 뭐 굳이 뭐 말할 필요 없이 광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연경관이라고 하면 가장 요새 그 이준 땡도 여기를 자주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지역의 어떤 상징성 있는 뭐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교가 뭐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무등산 경관에 대한 것은 오랫동안 우리 시의회나 여러 쪽에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실제 그동안 특별한 대안이 없이 그냥 우리 시민단체들이나 또는 연구자들 이야기만 했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시행사들은 자본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본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컨트롤하기는 많이 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무등산 조망이나 또는 도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환경 인프라들을 우리 시민 모두들이 향유할 수 있는 노력들 하는 것들, 예전보다는 더 많이 지금 뭐 고민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광주는 전국 광역시 중에 가장 아파트 비율이 높은 도시입니다. 인구는 150만 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 전국에서 한 대전 정도? 그런데 이제 아파트 비율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당히 좀 기형적인 어떤 그 주거 환경 모델을 이제 갖고 있어서 더더욱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광주 쪽을 이제 좀 더 보면, 지금 이게 이미지 합성이 아니라 실제 이런 아파트가 지어졌어요. 지금 이러한 그 판상형 아파트 49층의 거대한 도심 담장이 이 광주를 진입하는 공간에 맡고 있고, 이것도 뭐 말해도 되겠죠. 서희 뭐 건설이라는 어떤 대규모 이제 자본이 이제 이런 것들을 구현해내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 이것도 우리 그 올드타운에서 이제 무등산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한 불과 5년 전
5년 전에 이렇게 이제 도시의 이 비스타가 바뀐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바뀌었고요. 지금 요것도 그렇고, 요건 이제 이게 광주 KBC 지역방송사 건물입니다. 이제 막강한 어떤 그 방송 그 권력이죠. 이제 해서 광주에서 유일하게 가장 높은 상업 용적률을 받아서 아래쪽은 주상복합을 지어서 아파트 분양을 하고 위쪽은 지금 KBC 오피스로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지역의 신문 뭐 호반도 사실 유명하잖아요. 전국적으로. 거기도 이제 서울신문을 소유를 하고 있고 거기도 이제 광주가 베이스인 회사가 되죠. 또 이제 문제점이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아파트들이 이제 많이 들어서니까 도시 속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도시들은 도시 외곽으로 이렇게 순환도로를 만들어요. 순환도로를 만들면서 사실 이 순환도로 주변에는 소음, 비산먼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순환도로 변에 있는 아주 싸디싼 짜투리 땅들까지를 매입을 해서 여기를 종상향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려면 이제 아파트의 용적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으로 종상향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호응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좋네요. 지금. 예. 그래서 원래는 종상향이 되지 않는 지역까지도 이렇게 종상향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그 대안으로는 또 이런 방음벽을 채우겠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방음벽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또 광주. 제가 이제 광주 연구원 출신인데 너무 광주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해서 좀 그런데요.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지금 이 방음벽에 대한 문제가 있고 여기가 영산강이에요. 영산강변에 바로 여기에 붙여서 이렇게 주상복합이 들어서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름도 멋지게 지었죠. 리버사이드 힐. 대놓고 우리는 강변에 있는 아파트다. 뭐 거의 뭐 수도권의 아파트 수준만큼 이제 돈을 받고 실제 이러한 것들이 주거 지역에 들어서게 되면 들어설 수가 없죠. 이게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또는 이걸 지을 수 있는 종상향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되는 거고 이러한 좋은 자연환경 옆에 이런 아파트들이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용적률을 가지고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예전에는 이 도로 사선 제한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간선가로 옆에는 높이 지을 수 없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없앴어요. 뭔가 가로 경관을 좀 정연화시켜 보겠다라고 이제 예전에는 이런 식의 도로상에 보통 우리들이 이 도시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잘라진 건축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찌됐든 이 제도권 내에서 가장 높게 한번 지어보기도 왜 높게 지었겠어요? 임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받을 위한 공간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니까 오히려 도시가 정연화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제도의 취지는 뭐예요? 우리들이 유럽에 갔을 때 유럽의 가로들은 양쪽 오른쪽 탁 4층 5층 건물이 정연하게 쫙 하는 그러한 도시 경관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는 그 정도의 수요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지방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 공간들하고 이 아파트들이 병존하고 여기가 이 영산강변 옆에 바로 이렇게 붙어서 아파트들이 이제 들어섭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기후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또 열섬 현상들이 생기고 그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죠. 오른쪽 지금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교통, 소음 뭐 등등. 자, 지금 또 문제는 우리들 주변에 일반 주거 지역이 아니라 상업 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제도상. 그런데 이 상업 지역에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이제 용도영적제라는 제도를 이용을 해서 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한 18층까지 지을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상업지역은 40층까지 지을 수 있는. 자, 그러면은 지방도시에서의 집가는 수도권에 비해서 굉장히 쌉니다. 개발업자는 지방도시에 와서 싼 상업지역을 토지를 작업을 해서 여기에 일반 주거지역에 15층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40층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리버사이드 힐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훨씬 더 막대한 어떤 개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개발 이익은 어찌됐든 사회적으로도 어떤 일부가 환원이 되느냐? 전혀 환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이런 상업지역은 주변이 뭐예요? 모텔, 술집. 그러면 거기에서 이 어린이들은 통학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초등학교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방금 이제 아까 이 사선 제한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진 이전과 이후의 충수가 광주 지역은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잘못된 제도였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이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들도. 그래서 이 도시계획상 여기가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상업시설은 하나도 없이 오히려 아파트로만 짓는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생기고요. 주거지역보다 더 높은 주거 용적률을 받아서 아파트로 분양을 하는, 도시에 상업지역을 만들고 주거지역을 만드는 이유는 도시가 도시답게 상업지역은 엔터테인먼트 공간, 상업공간이 이루어지고, 주거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주거지역을 지정을 해주는 건데, 개발 논리에 의해서, 개발 자본에 의해서 상업지역에 아파트를 지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모순점이 지금 계속 나온 것들이죠. 자, 이래서 지금 이제 국내의 사례들은 이제 넘어가겠고요. 지금 이제 광주는 지금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넘어가고, 광주는 지구 단위 기획이라는 이런 아파트를 짓거나 도시 공간을 만드는 기준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 기준을 2년 전에 이제 이걸 했던 거고, 실제 이제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수립 지침을 제정을 해서 이것은 조례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지금 2년 전부터는 이러한 여러 가지 아파트 개발이나 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 아파트를 짓기 위한 종상향에 대해서 더 엄밀하게 검토를 하겠다. 그 다음에 도시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그 다음에 친환경 계획을 항상 우리들이 생각을 하자. 그 다음에 수변구역들, 광주가 가지고 있는 황령강, 영산강, 조금 더 작게는 광주천까지 수변구역에 대한 보존, 이것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것들이다. 그리고 이제 순환도로변, 소음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을 주요 이슈로 달아가지고 저희들이 이 아파트를 지을 때 높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 신문 보면 들어보셨죠? 기부 체납이라는 것을 한다고요. 아마 이 정도를 다 아실 거예요. 그러죠? 요새 워낙 이제 관심이 많으시니까. 기부 체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뭐 주차나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 아파트를 일반적인 노멀한 아파트가 아니라 디자인을 아주 퀄리티를 올려라 했을 때 한 몇 층 정도 용적률을 또 올려주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요소를 도입을 했어요. 생태 면적률이나 울타리나 이러한 뭐 여러 가지 뭐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이 얼마일 때는 용적률을 무려 2%를 더 주겠다라거나, 이제 이런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해서, 뭐 사실 요새 많은 도시들이 씁니다. 근데 광주는 지금까지 이런 제도를 사용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을 바꿨어요. 그리고 요건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도로 인근,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지금 이 전용도로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들이 들어설 수가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여기는 지을 수가 없다를 제도적으로 이제 규정을 했어요. 이제는 이제 앞으로 이런, 모르죠. 이제 또 이 자본가들은 또 어떠한 꼼수를 찾아가지고 이제 이쪽을 파고들 수도 있겠죠. 앞으로 이제 공동주택 시뮬레이션들은 이제 항상 이렇게 열에 대한 부분과 소음에 대한 것들을 시뮬레이션에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영산강변에 대한 부분이에요. 광주는 영산강변 주변이 지금 개발을 못하게 지금 묶어놔져 있었는데, 최근에 그것이 이제 풀리면서 아까 본 것처럼 영산강 주변이 굉장히 지금 난개발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2년 전부터는 하천변에서 약 100에서 150m, 이게 지금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 하천이 가지고 있는 냉기류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한번 자문을 받고 한 과정에서, 저 하천변에서 150m까지는 저희들이 아파트를 종상향을 못하는, 다시 말해서 일종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파트를 지으려면 2종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2종이나 3종으로. 그거 자체를 이제 못 바꾸게 지금 해놨어요. 잘한 거죠. 예, 일단은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이 순환도로변 주변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는 종상향이 안 돼 라는 식으로 이제 묶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광주 전체적으로 이것은 지금 이게 지금 영산강변이다. 이렇게 지금 Y로 되어 있는 영산강변하고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순환도로변 주변은 이제 앞으로
이 아파트들이 사실 지었기가 어려운 부분, 거기에 더해서 광주 양림동, 광주 동명동 좀 들어보셨죠? 저층 근대 건축 주거지들이 모여 있는 곳들, 그러한 것들도 이제 종상향을 통해서 아파트를 못 짓도록 또 묶어놨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시도했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서 방금처럼 이렇게 막 40층씩 올라가는 상업지역의 경우에도 몇 가지 이제 제도를 통해서, 예전에는 오피스텔을 상업지역에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는 100% 아파트만 지으면 허가가 안 나요. 명목상 10%는 주거 외 용도를 짓도록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명목상 정해진 비율만큼은 상업지역이니까 상업시설을 넣으라는 취지인데, 지금까지 이제 보통 사업자들은 아파트 이외에 오피스텔을 지었죠. 오피스텔을 지어가지고 그러면 뭐예요? 오피스텔과 90%의 아파트와 10%의 오피스텔을 분양을 했기 때문에 100%의 주거 용도를 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광주는 지금 오피스텔 등을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한 대로 주거 외 용도를 우리들이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수도권은 한 30% 정도까지도 제도를 시행하는 데가 있는데 광주는 10%였어요. 10%를 한 20% 정도에서 이제 상향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용적률 차등에 대한 것은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이러한 그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도시 경관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높이 관리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건축물에 대한 높이 관리는 어떻게 보면 도시 공간을 이루어내는 기본적인 룰이고, 이게 단순히 경직된 규제가 아니라 우리 도시 공동체를 위한 어떤 그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제도에 반영이 될 필요성은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